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DNB 팀을 담당하고 있는 임혁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DNB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DNB는 디지털 네이티브 비즈니스의 줄임말로 컴퓨터, 모바일,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을 생활처럼 사용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AWS는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과 함께 이런 변화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또한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고객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우아한 형제들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6년 AWS로의 All-in 마이그레이션을 공식 발표한 이후 꾸준하게 기존 데이터 센터 환경을 클라우드에 맞추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는 2020년 11월부로 데이터 센터에 남아 있었던 금융권 워크로드를 모두 이관하게 됩니다. 이로써 우아한 형제들이 빠른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환경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4년간 AWS와 함께했던 우아한 형제들의 여정을 우아한 형제들의 인프라 총괄 임정기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 형제들 임정기입니다. 저는 우아한 형제들 기술이사로 서비스 인프라 조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아한 형제들의 클라우드 전환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아한 형제들의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2016년부터 시작된 AWS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도전 과제와 핀테크 서비스 AWS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영상으로 우아한 형제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필요한데 꼭 찾으려고 하면 없는 그런 거. 예를 들면 라면 국물이 남았는데 말아먹 밥. 역시 중요한 건 타이밍. 초소장 번쩍 배달의 시대. 비마트가 왔다. 퀵커머스 서비스인 비마트의 광고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라는 기업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푸드텍 기업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대한민국 1등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며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리미엄 외식 배달 서비스인 배민 라이더스와 퀵커머스인 비마트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들을 위한 배민상의 새로운 웹툰 서비스인 만화경, 미래를 위한 로봇 서비스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도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런칭 후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 서비스 중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푸드텍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월 1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 5명 중 1명이 월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요 배달앱 대상 월간 순 방문자 수 집계를 시작한 2012년 10월 이래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주문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월 1600만 건의 주문 수를
달성하였고 1년 동안 약 100% 증가해서 2019년 기준 월 3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2020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조 2천억 원, 2019년에는 8조 6천억 원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배달의 민족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장과 빠른 성장 과정에서 개발 조직에 많은 기술적 도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도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배달의 민족을 시작한 후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갔고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신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6개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인프라와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배달의 민족은 하루 2번의 피크 시간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피크 시간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며 원하는 시간에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독특한 트래픽에서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확장에 따른 가용성과 유연성 확보. 두 번째로는 DB의 부하를 줄여 안정적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강한 결합을 제거하여 장애의 전파를 방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의 확장 및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모놀리틱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아키텍처 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AWS 클라우드 전환 시에는 몇 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메인 DB를 사용하는 모놀리틱 아키텍처였습니다. 당시 메인 DB는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메인 DB는 수백 개의 테이블과 수천 개의 프로시저로 복잡하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구분하고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던 거대한 레거시 메인 DB를 셧다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오로라, ES, 노이스킬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20년 무한 형제들의 여러 서비스는 6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로 구성된 아키텍처로 전환되었고 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도메인의 최적화된 가용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DB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시 아키텍처로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영역의 높은 복잡도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이 되면서 개선되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인한 내부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각 도메인별로의 DB 부하가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변경되지 않거나 실시간 반영이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의 경우 캐시 레이어를 추가하여 DB의 부하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트래픽이 증가하여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서 작은 실수나 이슈가 서비스에 큰 장애로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벤트 드리븐 CQRS 아키텍처를 적극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면서 서로 API 호출하는 구조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슈가 전파되었고, 작은 이슈임에도 전면 장애로 확대되는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처음은 SNS, SQS, MQ 등 AWS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였고, 보다 안정적인 이벤트 스토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카프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CQRS를 적용해서 조회와 명령의 시스템을 분리하여 상호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지속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과 확장성을 높이고 보안적으로도 더 안전한 아키텍처가 되었습니다. 조회와 명령의 분리로 각각 도메인 목적에 맞게 집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캐시, 이벤트 드리븐, CQRS 등 다양한 아키텍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또다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발 조직은 데브옵스 전략을 통해 각 도메인 특성에 맞게 빠르게 성장했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기술 정책, 중복된 시스템, 개발 조직 간의 사일로 현상 등의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데브옵스 문화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SRE를 시작하였습니다. SRE는 표준화된 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중복으로 개발되고 있던 도구들을 플랫폼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표준화된 기술 정책들이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포, 모니터링 플랫폼을 시작으로 메시징 플랫폼, 인증 권한 플랫폼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발 조직에서는 이 플랫폼들을 사용해서 표준화된 보안, 인프라, 기술 정책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비즈니스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표준화의 첫 번째 미션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배포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WS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표준화 정책이 쉽게 반영될 수 있게 하였고, 까나리 전략, 블루그린 배포와 같이 다양한 배포 전략을 제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릴리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는 서비스의 개발 운영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배포 플랫폼과 몇 개의 서비스를 컨테이너 환경에서 시범 운영했던 노하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상태에 대한 가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트릭, 로깅 등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고, APM을 적극 도입하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사일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문화를 개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SRE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메인 개발팀과 함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키텍처 리뷰, 변경 관리, 장애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SRE는 개발팀과 함께 장애의 책임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아한 형제들 개발 조직은 AWS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서비스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적 도전을 하나씩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타임이 개선되었고 서비스 전달 속도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디도스처럼 보이는 분당 10,000배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체 개발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도전과 시행착오에 그치지 않고 2019년부터 우아한 형제들은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커머스의 기본이 되는 결제, 정산, 포인트, 서비스 외에도 간편결제 서비스인 배민페이와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배달앱 최초로 정산 주기를 일주일에서 하루로 줄이는 등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 규제로 인해서 주문 프로세스의 끝부분에 있는 결제, 정산과 같은 핀테크 서비스들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개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사 플랫폼들이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서 핀테크 서비스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발짝 앞선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였습니다. 누구도 선뜻 시작하지 못했고 아무도 끝내지 못했던 핀테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었기에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감독기관에 레퍼런스가 없는 클라우드 이용 지정 보고를 해야 했고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높은 수준의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클라우드 이용 지정 보고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한 서류가 많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정보보안 조직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책임지는 조직 그리고 핀테크 개발팀을 포함한 여러 유관부서가 함께 해당 자료를 고민하고 작성해야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서류 중 클라우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문서와 클라우드 이용자가 준비해야 하는 문서를 사전에 명확하게 파악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 사업자인 AWS가 보고에 필요한 우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고, 여러 공문과 규정 문서에서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제출 서류 준비 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유관부서의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클라우드에서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안전한 핀테크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고민도 필요했습니다. 우한 문제들은 접근 및 권한 관리,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는 서비스별로 물리적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IDC에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는 핀테크 서비스별로 AWS 어카운트를 분리하였고 IAM을 통해서 권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클락과 AD를 이용하여 접근 및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핀테크 서비스별로 AWS 어카운트를 분리하였고 사용자 권한에 대한 관리를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도록 IAM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팸키 생성 및 사용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여 보안 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코드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였습니다. 누가 작업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했고 변경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라폼 등의 기술을 적극 사용하였습니다. 이 결과 우리는 많은 인프라 변경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형상 관리를 통해서 인프라 변경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네트워크 연동을 추가할 때마다 메쉬 형태로 복잡도가 증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복잡도가 높아지면서 작업에 필요한 시간이 증가하고 실수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네트워크 허브를 구축하였고 그 결과 복잡도는 낮아지고 관리 비용이 줄었습니다. 또한 쉽게 신규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프레미스 환경보다 더 높은 보안 수준을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아키텍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로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프레미스와 같은 수준의 웹 앱 공격, 디도스, 봇에 대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인라인 구조로 보안 인프라를 구성하면 복잡도가 높아져서 장애 발생 시 트러블 슈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활용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플랫폼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 보호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보안 로그의 보관과 복원, 접근 제어, 로그 접근에 대한 감사 추적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로깅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심과 같은 로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클라우드 보안 로깅 시스템을 통해서 심에 수집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빠르게 외부 공격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포인트 시스템을 시작으로 9월까지 모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3개의 핀테크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였고, 남은 서비스도 2020년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아 형제들은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에서 개발, 운영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테크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지난 4년간 우아 형제들의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돌이켜보면 4년 전의 도전과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겪은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이 성장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를 줄 수 있었습니다. 우아 형제들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통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 클로바,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약국에서 파스 좀 사올 수 있을까? 네, 지금 주문할게요. 우아 형제들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술적인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로봇을 통한 배달 혁신,
해외 서비스 진출,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아 형제들은 이런 기술적 도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클라우드 여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공유드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발표 때 언급되었던 내용들은 우아한 형제들 기술 블로그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에서 대용량 트래픽을 다룬 기술적 경험과 핀테크 서비스 클라우드 전환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AWS와 함께 준비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